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26일 저녁 7시 30분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새 좀 몸이 안 좋은데 소리 꽥꽥 치다 보니까 그만 찍으려고 그랬는데 하나 찍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죠. 사실상 인용이 된 겁니다. 인용이 돼서 모든 언론과 인터넷 언론 그리고 종편과 공중파 3사의 평론 프로그램이 아주 난리가 났죠. 이준석이 사실상 이긴 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부터는 더 힘들어집니다. 보수는 기존 보수 세력과 기존 보수 패거리들, 이준석 애들한테 패거리라고만 할 수 없으니까 기존 보수 패거리들과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패거리들이 완전히 갈라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세대 분열이 완전히 들어갔고, 또 기존 보수층들은 이준석에 대한 반격을 준비할 겁니다. 이준석의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자, 그 신인규라고 있죠. 한 40살 먹었는가 봐요. 변호사라 그러던데, 이준석이 그 나국대 일기 출신인가 본데, 걔가 주도를 했죠. 걔가 탄원서도 주도를 했는데, 헌법 가치를 파괴한 국힘에 대한 사법부의 역사적 재판이다. 역사적 재판이고 판단이다. 그리고 역사적인 승리다. 이렇게 논평을 하죠. 개소리고 미친 소리다. 개소리고 미친 소리다. 얘네들이 뭐를 몰라? 역사적인 사건인지를 뭐를 몰라?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은요, 과거에 구태와 부정을 뛰어넘는 긍정의 역사를 만드는 게 역사적인 재판입니다. 근데 이것은 중간에 팍 끼어가지고 이게 과연 역사적인 재판이 될지 세대 분열과 보수 분열과 또 국가 정치 분열을 가져올지 누구도 모릅니다. 원래 그 대가리가 새머리라면은 항상 고생을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지를 모르죠. 고고TV는 평론만 하기로 했으니,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명분이 뭐였죠? 행정부의 수장인 윤석열이가 입법부 여당 국힘의 당을 장악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정할 수 없다 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그래서 이준석이 말하길 이 나라는 상권 분립의 나라다. 상권 분립이 훼손됐다. 그리고 신은교라는 놈들이나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패거리들이 항상 한 말이 상권 분립이 훼손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정당성으로 가처분 신청을 하니 인용을 하길 바란다. 그게 탄원서에도 나와 있죠. 그런데 행정부 윤석열과 국힘의 입법부도 아니죠. 여당인 국회의원도 입법부니까 입법부라고 하면은 행정부의 침해를 막아달라 했는데, 결국은 입법부를 사법부의 재단에 맡겨서 상권 분립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는 정치적인 타협과 정치적인 협상으로 풀어야 되고, 정치적인 동의를 찾고 정치적인 인과관계를 찾아서 정치가 해결할 능력을 그대로 사법부로 가져가서 사법부의 재단에 맡겼다. 정치의 사법부를 가져왔으며 정치가 사법부를 바라보는 굴종의 상태를 만들었다. 따라서 이준석의 논거는 박약하며 결국에는 상권 분립이 된 것이 아니라 상권 분립을 훼손시켰다.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했고 입법부에 관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힘만이 아니라 국힘 내부 이준석 패거리와 기존 국힘 세력의
패거리 대결과 그 양분을 떠나서 전체 정치가 비극에 빠지는 참사의 시작이다.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준석을 비호하고 국힘의 이관계를 쓰고 국힘의 망하기를 바라는 민주당이나 진보층들은 이준석이 정당성이 옳고 이준석의 절차적 투쟁이 옳으며 그죠? 이준석을 지원했으나 그것이 곧 민주당까지 칠 것이다. 정치의 영역을 법이 재단할 수가 없고 특히 사법이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하고 비루한 범죄를 저지르면은 검사와 또는 판사들의 법적인 잣대가 가혹해야 하나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다. 지금 그 사법부에서 판단을 보면은 절차적 하자는 하나도 이상이 없다. 뭐 최고위 또 중앙위 또 전국위 거기 하자가 없는데 비상사태가 아닌 것을 최고위를 갖다가 강제로 해체하고 다시 사퇴를 표시한 최고위원이 어길 정족수를 맞췄으므로 그건 비상사태가 아니다. 비상사태를 비대위나 또는 국힘에서 일부러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것이죠. 그죠? 아니 정치인들이 이준석의 말이 옳기는 옳아요.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옳고 그름을 당내 당헌 당규를 갖다가 고치던 기존에 있던 싸우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왜 정치적 판단을 내린 정당을 갖다가 정당은 정치 결사체죠. 정당 정치 결사체에서 자기들이 당내에서 뽀글뽀글 싸우든 크게 싸우든 법적으로 당헌 당규에 따른 것인데 그것을 재단한 게 아니고 그것을 판결한 게 아니고 너희가 왜 정치적인 판단을 했느냐. 비상상황이 아닌 것을 비상상황으로 만들고 어거지로 만들고 이준석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준석의 6개월 후에 당복귀를 막았다. 그거 아니에요. 왜 정치적인 판단을 갖다가 사법부가 그 판단을 하죠? 이것은 정치가 법원의 즉 사법에 예속하는 과정이며 이것은 일어나면 되지 않을 일이에요. 응? 그런 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뭐 난리가 났죠. 이준석은 그 12시 뭐 오후 좀 넘어가지고 그게 그 법원의 가처분이 발표가 됐는데 인용이 이준석은 그 이후로 어떤 기자나 어떤 방송국에서 접촉을 해도 대답을 않고 있죠. 자기 말로 잠적을 했나? 잠적 안 할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고고TV가 하는 말은 이준석 마음대로 됐다. 이준석 마음대로 됐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러면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그러면은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국힘의 세대 갈등과 기존 보수 갈등을 떠나가지고 전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처분 신청 법적인 판단을 받은 이준석 너의 목적이 뭐냐? 내 대표 자리 뺏지 말라는 것뿐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모든 국민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부정했죠. 응? 이준석이가 옳다. 근데 거기서 정치적인 타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준석이 지금 안 나오는데 반드시 나와요. 이준석 성정상 안 나오고 못 빼기 쟤는 병이라니까. SNS 안 하면은. 그런데 이준석 마음대로 됐어.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야. 국힘 내부가. 국힘 내부도 그렇고 보수 전체가 지금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호수에다가 큰 덩어리를 계속 돌을 계속 던지고 도망간 꼴이랑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는 보수나 전체 정치권이 아주 민주당이나 진보 애들은 아주 고소해 죽을 거야. 지금 고소해 죽을 거야. 그러나 그놈들도 뒷골이 선을 할 것이다. 뒷골이 우리도 적골을 당할 수 있다. 우리가 당내에서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은
그걸 싫어하는 놈이 지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법적으로 법원으로 가져가면 우리도 그 꼴을 당할 수 있다 하고 전체 정치권이 이거는 치명타예요. 정치가 아무리 더럽지만은 정치인과 정치는 정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지 법원에 판단해갖고 법원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정치를 죽이는 일이에요. 응? 그러니 이런 문제를 보고 이준석 패거리들은 헌법 가치를 훼손한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황거한 이준석에 대한 법원의 인용은 역사적인 재판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는데 개소리다. 과연 이준석이 이겼을까? 과연 두고 봐야 한다. 세월은 길고 앞으로 선거는 많다. 두고 봐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요? 지금 국힘 쪽에 보면은 제가 차라리 내가 처음부터 이런 방송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국힘에서 이준석 하나를 못 이긴다는 게 그만큼 국힘이 썩었다는 거고 그만큼 국힘 애들이 전략 전술이 부족하다는 거고 그만큼 국힘 애들이 이준석을 만만하게 봤다는 거예요. 이준석은 평지품파를 만들어 놓고 몇 달 동안 평지품을 만들고 또 만들어 놓고 이제는 즐기고 있을까? 그거 봐라. 내가 맞잖아. 내 마음대로 됐어. 근데 그 이후는 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국힘이 지금 주호영이 보고 비대위를 갖다가 직무 정지시켰으니 그럼 비대위원 6명은 남았으니 그거로 가동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비대위장을 직무 정지시켰으면은 비대위장이 뽑은 비대위원들도 자연적으로 직무를 갖다가 직무 기능이 상실되는 거고 그러면은 지도부가 없어져 버렸네. 권성동이가 원내대표고 원내 쪽이고 중앙 지도부가 없어져 버렸네. 쉽게 말해서 당대표가 없어져 버렸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된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이 다 사퇴했죠. 비대위원장은 나 사퇴합니다 하는 순간 그 사퇴되는 거예요. 그 배현진이가 그 말 해가지고 내가 그때 그랬죠. 저게 뭔지도 모르고 사퇴한다 그런다. 이준석 쫓아내려고. 배현진 저거 대가리가 그냥 저게 뭔지도 모르고 역사적으로 말이야 정치적으로 대파란을 일으킨다. 지금 정치하면 안 된다고 그냥 막 배현진한테 그랬죠. 그게 지금 이까지 물러온 거야. 물론 그 전에 이준석의 문제가 많은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김용태 또 권성동 또 성일종이 당연직 최고위원이죠. 둘은 정책위원장과 원내대표니까 그 김용태는 끝까지 사퇴 안 하고 자동 해임이 됐으므로 비대위가 들어오므로 그런 3명 남았네. 원래 비대위가 9명이었죠. 근데 김재원은 과거에 사퇴를 했고 이준석은 당원권 정지으로 그 7명 남았는데 그 3명이 있으면은 최고위가 구성이 안 되죠. 그렇죠. 권성동, 성일종, 김용태 가지고는 최고위가 구성이 안 되죠.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7명 중에. 그러면은 권성동이하고 성일종이가 그만두면은 돼. 그죠? 그럼 김용태 끝까지 1명 남죠? 자기가 그걸 갖다 최고위를 대표한다고 당대표라고 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김용태같이 할 필요도 김용태까지 설득을 해서 최고위원을 사퇴시킬 필요 없이 권성동이하고 성일종만 사퇴하면 돼요. 그러면은 최고위가 다 무력화되죠. 그럼 무력화되면은 다시 비상사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우리가 결정하지 법원이 결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집 구성 내가 결정하는 거지 법원에 우리 집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나하고 와이프하고 싸우고 나하고 자식하고 싸우는데 그걸 갖다 법원에서 우리 집이 비상사태고 문제 집안이라는 것을 판단해 주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방법이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을 깨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는 당을 안 깬대잖아. 안 나간대잖아. 이준석과 그 패거리들은 당내 민주주의 당에서 싸우겠다 그러잖아. 그런데 그게 화합이 되겠어요? 윤심과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리들이 화합이 되고 서로 품어주며 서로 화학적 결합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끝난 당이에요, 이 당은.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탈당을 해서 지네 패거리들을 가져와서 지 정치적인 기치와 깃발을 꼽으면 되는데 밖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 타도 국힘 저거 없애야 된다고 싸우면 되는데 그 안에서 자기가 국힘을 계획시키겠다 그러잖아. 근데 상대방인 윤석열이와 친윤 90%, 국힘의 90%는 나는 이준석한테 계몽당할 이유가 없고 나는 이준석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당은 깨야 돼요. 안 깨고 저렇게 가면은 이준석이가 바라는 게 그거야. 내가 죽어, 나도 죽어. 그러면 나 국회의원 공천 안 받아도 돼. 너희들도 해칠 거야. 너희들도 국민의 여론이 국힘을 갖다가 질타하면서 총선에 못 이기게 할 거야. 해할 거야. 이런 거죠. 응? 그건 팩트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준석을 오래 지켜본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탈당을 안 하면은 친윤 세력이, 국힘의 친윤 세력이 과거 열린우리당 같이 여루당 같이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죠. 그죠? 그것도 뭐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싫어서 자기들이 나와서 당 차렸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깨는 게 가장 좋은데 이준석이가 신당 차리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집회거리 들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싸우고 있는 거야. 완전히 개판이 되고 정치는 비극이 되고, 정치는 코미디도 아니야. 정치는 비극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보수가 지금 망하는 수로 가요. 그럼 뭐를 요구할 것인가? 이준석 패거리들 들어갔다 해서 그들이 지금 당을 장악 못해요. 당원들이 들어갔다가 해서 몇 명 들어갔다 해서. 그러면 일반 보수 당원이나 또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또 한 번 친일 쿠데타를 일으키겠죠.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가든지. 그런데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지금 하자가 없었잖아요. 최고위, 전국위, 상임위가. 그거 똑같이 해가지고 권성동이가 사퇴하고 성일종이 사퇴해가지고 최고위 무너졌다. 다시 비대위로 가자. 그것도 쪽팔린 거 아니에요? 국힘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얼치기 평론가, 아직까지도 얼치기 평론가 몇 명은 윤석열이가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 둘이 비밀리에서 만나서라도 협상을 해야 한다 그러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존도 있고 자존감이 있죠. 대통령이라는 건 아무리 멍청하고, 윤석열 멍청한가 맞아. 멍청하더라도 정치적으로도 멍청하고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렇더라도 자존심이 있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싫든 좋든 대한민국의 자존감이라고. 자존감으로, 아니 제가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그 자존감을 안 내려놓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당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을 바라봐야 하니, 국민의 일부가 이준석을 지지한다 그래도 전체 국민을 바라봐서 대통령이 일개 당대표에 무릎을 꿇는 형식과 협상에 들어가면은 그 국민들이 또 대통령을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싸움이 됐지만은 이거 비극이고 참사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돼요? 더 이상 끌고 가면 안 돼요. 자, 이왕 영상을 여는 김에 보수 우파 유튜브 쓰레기들이나 또는 채널 A나 TV조선에 나오는 그 우파 평론가들을 자칭하는 친구들이, 또 주호영이도 그러고, 또 윤석열 친윤들이 몇 명이, 주호영이나 송석은이나 박양수나 유상범이나 이런 애들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황석수 부장판사, 수석 부장판사가 우리의 출신이다.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사실 사법 연수 28기야. 그러니까 한동훈이보다 한 살 적어. 수석 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인데, 그들이 어제 오늘 1박 2일로 윤석열 강요 내각과 국힘 의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제 우리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과 정의합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을 외쳤는데 그 끝난 시간이 11시 30분이고
황석수라는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부장판사가 그 출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부장판사 황석수라는 놈이 12시에 이준석 가처분 인용을 갖다가 발표해버렸다. 이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 윤석열의 성공,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해치려고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거다. 그런 업무론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우리가 확인을 못 해봤잖아요. 그런 하나 의심할 거는 있죠. 저번 주에 말하기를 다음 주에, 요번 주에는 그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 사건을 판결 못 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말했죠.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에는 내일까지 말하죠. 이번 주 안에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은 결론 못 내립니다. 다음 주에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도 말아. 이번 주 안에 못 내겠다. 그러니까 8월 20일까지 판결 못 내립니다 하다가 갑자기 금요일 오후에 그냥 때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존 보수청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황당한 거죠. 황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주영의 말도 맞는 게 그 친구들은 이게 절차적 하자, 정치적 목적에 대해서 정당이 움직이는 거에서 설마 그걸 갖다가 판사가 들여볼 건가? 그거는 판사 영역에 벗어난다. 심정적으로 판사가 결판을 하겠는가? 판결을 하겠는가?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미비한 게 있는지, 뭐가 틀렸는지, 정국이 중앙위원회 최고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은 했어. 그래서 판사가 볼 적에, 이거 하자가 전혀 없네. 이준석의 그 기각은, 이준석의 그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이었는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판사라는 놈이. 이준석이가 문제를 삼은 최고위, 정국이, 중앙위원회, 그 절차적 부당성은 싹 빼버리고, 그것은 국힘이 맞다. 그러나 국힘이 그것은 우리가 판결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최고위를 4명이 성원이 됐으므로, 그게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 정당하다. 따라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준석이 주장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은 억지로 만든 비상 상황은 옳다. 이준석이가 맞다. 그건 정치적 목적을 갖다가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거야. 그러니 기존의 보수층들이나 기존의 보수 개혁주의자들도 많아요. 그들이 이게 뭐야? 왜 정치가 우리의 정치적 목적이나 정치적인 신념을 갖다가 판사가 재판을 해? 왜 판사가 재단을 해? 이게 끝도 없는 싸움에 들어가요. 이준석은 이걸 툭 던져놓고 내가 이겼네? 이준석도 이기리라 생각을 안 했었어요. 이준석도. 이때까지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재야 변호사들도 일부만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고, 대부분들이 종편 패널에서 나오는 애들도 변호사 출신, 저건 인용이 될 수가 없다. 법원이 정치에 발을 들을 논리 없다. 그동안에 관리했고 간섭법이 그랬으므로. 그런데 때려버렸네. 이준석도 기대가 안 돼가지고 본소송까지 걸었잖아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반증이. 가처분 신청 안 되면은 본소송까지 가는데 본소송 걸어버렸잖아. 근데 그냥 인용을 해버렸네, 판사가. 자기 예상과 달리. 그래, 이준석도 지금 정신이 없을 거야. 신났겠지. 드디어 내가 천재라는 게 증명이 됐어. 내 맘대로 됐어. 이제 나 몰라. 저기서 또 나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또 자기를 갖다 괴롭히고 그러면은 이제부터 내가 무슨 맛을 보여줄까? 이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이준석이 이겼어. 1차전은. 남았죠. 근데 2차전이. 성상납 의혹과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건.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 7억짜리 각서를? 그 다음에 경찰 조사 그거는 기소를 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무시무시한 게 몇 개 남았어. 그 다음에 과연 국힘 기존 세력이 의원 115명 중에서 약 95명, 100명이, 아니 110명, 115명이니까 110명 내지 115명이니까
100명에서 110명 사이가 이준석을 그대로 놔둘까? 과연 자기들의 영토를 뺏길까? 과연 자기들이 무너지면은 윤석열 정부, 자기들의 정권이 무너지는데 그걸 가만히 볼 수 있을까? 골치 아프다. 솔직히 이런 건 평론할 가치가 없어요. 애초에 잘못된 거예요. 이준석이를 쫓아내려는 놈도 잘못됐고, 이준석이도 정치를 사법의 재판장에, 사법의 재판판에, 상납한 것도 잘못됐고, 뭐라? 헌법 가치 훼손에, 또는 헌법 가치 훼손에, 정하는 이준석에 대해서 손을 준 거는 역사적인 재판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개소리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자의 정치였고, 이준석이가 말한 행정부가 입법부를 장악하려 한다. 상권 분립의 침해다. 결국은 국민의힘과 입법부를 갖다가 누구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던 거를 재판에 가져가가지고 사법부의 재단을 받아버렸다. 이거는 상권 분립의 침해를 당한 게 아니라 이준석 스스로가 상권 분립의 밑으로 들어갔으며 모섬으로 들어갔으며 상권 분립을 이준석이가 스스로 해친 것이다.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정치 역사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